아침 습관은 혈당 조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수치를 높여 피로감, 무기력함, 좌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조정을 통해 하루 종일 일관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고 당뇨병 관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리는 결정은 신체가 혈당 수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로감, 짜증 또는 불균형을 경험했다면 잠재적인 개선을 위해 아침 습관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개선하며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필수 아침 습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조정을 실행하면 건강에 큰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니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 수분 공급. 우선 당뇨병 환자에게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부족은 신장이 체내 과도한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을 유지하면 소변을 통해 과도한 당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어 전반적인 균형에 기여합니다. 하루 2.5보스카남 5리터 섭취를 목표로 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체중, 신체 활동, 환경 조건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이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을 때는 물 섭취량을 늘리면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효과를 위해 수분을 공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해독에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자극합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물을 마시면 소화가 향상되고 과식을 예방하며 안정적인 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에 소량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과도한 섭취는 화장실 방문으로 인한 잦은 깨어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는 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 농도를 낮추고 소화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가 중요할까요? 물론입니다. 따뜻하거나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를 돕고 순환을 개선하며 갈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찬물도 괜찮지만 특히 신체 활동 후에는 소화를 약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흡수와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미지근하거나 상온의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무설탕 전해질 물의 이점과 이것이 아침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분 공급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 이상을 포함하며 일반 물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재고할 때입니다. 특히 에너지 수준이 변동할 때 신체가 수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려면 전해질이 필수적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은 체액 균형 유지, 근육 기능 지원, 신경 신호 전달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수, 땀 흘림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러한 수치가 감소하면 피로, 현기증, 쇠약 또는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스포츠 음료 대신 집에서 만든 전해질 물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효과적으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준비도 빠르고 쉽습니다. 물 한 잔에 나트륨을 위해 소량의 히말라야 소금, 칼륨을 위해 크림 오브 타르타르 1파 티스푼, 액상 마그네슘 몇 방울을 섞으세요. 활력을 주는 변화를 원하시나요? 비타민C 섭취를 늘리기 위해 레몬이나 라임 반 개의 즙을 추가하세요. 맛 경험을 향상시키고 싶으신가요? 오이 슬라이스나 계피 약간을 첨가하세요. 둘 다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합니다. 잘 섞어서 한 모금 마시면 설탕 과다 섭취 위험 없이 지속적인 수분 공급을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피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탕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점에서 전해질 음료를 구매하지 마십시오. 저설탕으로 표시된 것조차도 건강에 최적이 아닐 수 있는 성분을 자주 포함합니다. 수크랄로스나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 감미료는 장 건강과 에너지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코넛 워터에 주의하세요. 천연공급원에서 유래했지만 여전히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당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무설탕 전해질 물을 섭취하면 일관된 에너지 수준을 지원하고 정신적 명료성을 향상시키며 적절한 수분 공급을 보장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두통, 근육 경련, 무기력감을 완화하여 상쾌함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더하고 싶으신가요? 상쾌한 느낌을 위해 민트를 추가하거나 소화를 돕기 위해 사과 식초 한 티스푼을 넣거나 추가 항산화제를 위해 아이스 녹차 전해질 음료로 변형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적절한 수분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 유지는 신경 건강에 필수적이며 당뇨병성 신경병증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눈 건강과 순환을 촉진하여 잠재적으로 당뇨병성 망막병증 위험을 줄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적절한 수분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당뇨병성 신장병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적절한 수분 공급 유지는 최적의 혈액순환을 지원하여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을 낮춥니다. 탈수 상태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는 무엇일까요? 짙은 노란색 소변, 입이나 입술 건조, 피로, 현기증 또는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와 같은 지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소변이 맑거나 옅은 노란색으로 보이면 적절하게 수분이 공급되었다는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조도 조건에서는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적절한 물 섭취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물병을 준비하는 것은 수분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일관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림 역할을 합니다. 휴대폰 알림이나 습관 추적기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빨대를 사용하면 하루 종일 수분 섭취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허브나 과일 슬라이스로 향을 더하고 추가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얻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는 궁극적으로 단일 초점으로 귀결됩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 유지는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매일 물 마시는 것을 우선시하면 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그냥 행동하고 움직이세요. 잠에서 깨면 몸이 뻣뻣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낮고 아침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커피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본능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을 깨우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간단한 아침 산책은 상당한 이점을 가집니다. 단순히 걸음수나 칼로리 소모량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순환을 促진하며 근육을 점진적으로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 모두 활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사 후 단 10-15분 동안 가볍게 걷는 짧은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 근육이 에너지를 위해 포도당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혈류의 과도한 포도당 축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추가 약물이나 인슐린 수정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수치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를 루틴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 감소, 인슐린 민감성 향상 및 수면의 질 개선을 경험합니다. 이것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격렬한 노력 없이 이 점을 얻을 수 있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쉽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마비를 경험한 개인의 경우 심장 기능이 손상되어 가벼운 신체 활동조차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신장이 이미 체액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도한 수분 섭취는 이러한 중요한 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과도한 노력이나 부적절한 수분 공급은 유익한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이 걷고 물 섭취량을 늘리라는 표준 권장 사항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걷기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앉아서 하는 움직임과 순환 운동에 참여해도 여전히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발목 회전, 다리 들어 올리기 또는 느린 팔, 스트레칭을 수행하면 순환을 촉진하고 뻣뻣함을 줄이며 전반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너무 앉아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작은 움직임은 붓기를 줄이고 순환을 개선하며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문제가 있는 개인의 경우 수분 유지가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체액을 섭취하는 대신 적절하게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해질은 수분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신중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탈수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면서 체액 섭취가 신장의 관리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움직임과 수분 공급 모두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개인은 활기찬 아침 산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신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산책, 스트레칭 또는 앉아서 기본 운동을 수행하는 등 일정 수준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적인 신체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혈당 조절, 포만감 촉진, 에너지 저하 방지에 도움이 되므로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이 느려져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소화 시스템에서 젤과 같은 물질을 생성하여 당 흡수를 늦추고 장 건강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소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수치 균형의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을 자극하는 반면 섬유질은 혈당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신체가 더 조절된 속도로 당을 흡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합은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촉진하여 피로나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는 변동을 최소화합니다. 이제 단백질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어디일까요? 혈당 관리를 지원하는 아침 식사를 위해 달걀,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그릭 요거트, 코티지 치즈, 두부, 템페, 닭고기 및 칠면조와 같은 살코기, 치아씨드, 아마씨, 견과류 및 콩류를 포함한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유청 또는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를 효과적인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최적의 섬유질 섭취를 위해 귀리, 퀴노아, 보리,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아보카도, 시금치 및 케일과 같은 다양한 채소, 라즈베리 및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를 식단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식품은 섬유질과 함께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하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 옵션은 무엇일까요? 통곡물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곁들인 달걀,
치아씨드와 베리를 곁들인 그릭 요거트, 아마씨와 호두를 곁들인 오트밀, 통곡물 랩에 시금치를 곁들인 두부 스크램블, 견과류와 계피를 곁들인 코티지 치즈를 식사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스무디를 즐기는 분들을 위해 무가당 아몬드 우유에 단백질 파우더, 아마씨, 시금치를 섞어 영양가 있는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간단한 것을 찾고 계신가요? 치아씨드를 무가당 아몬드 우유와 섞어 밤새도록 두었다가 견과류와 베리를 토핑으로 곁들여 보세요. 이러한 식사는 만족스럽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아침 식사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 이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신장, 심장, 눈,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식단에 섬유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소 제거를 돕고 신장 기능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건강 증진을 위해 섬유질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심장 질환 가능성을 줄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대사 기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안정적인 혈당 수치 유지는 눈 건강에 중요합니다. 망막의 작은 혈관을 보호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발병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뇌 기능을 지원하려면 혈당 수치의 변동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브레인 포그, 기분 변화, 인지 저하를 완화하여 하루 종일 지속적인 집중력과 정신적 명료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설탕이 든 시리얼, 향이 첨가된 요거트, 과일 주스, 흰빵, 베이글, 페이스트리, 베이컨 및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을 피하십시오. 이러한 식품은 혈당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촉진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문제가 있는 개인의 경우 과도한 양이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고단백 섭취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에 섬유질을 포함시킬 때는 팽만감과 소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한 추가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전체 식품 섭취에 집중하고 식사에 단백질, 섬유질 및 건강한 지방의 균형이 포함되도록 하여 최적의 영양을 보장하십시오. 섬유질이 소화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물이 필요하므로 적절하게 수분을 유지하십시오. 계피 및 호로파와 같은 허브를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면 자연적으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다량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섭취량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정을 구현하고 적절한 아침 음식을 선택하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에너지를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카페인 섭취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고려사항.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인기 있는 음료입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면 활력을 불어넣고 하루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커피가 건강에 유익한지 해로운지 의문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응은 카페인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과 커피에 사용되는 첨가물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블랙커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에는 탄수화물이나 칼로리가 없으며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염증 감소 및 장기적인 포도당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몇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인슐린 저항성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자극하여 가니
포도당 생산을 늘리고 혈류로 방출하도록 유도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특히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신 후 혈당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경우 커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당 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는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적당한 커피 섭취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의 카페인 대사 속도와 장기적인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섭취하는 커피의 종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블랙커피, 콜드브루, 디카페인은 첨가된 설탕과 숨겨진 탄수화물이 없으므로 훌륭한 옵션입니다. 콜드브루는 산도가 낮아 소화에 더 부드럽고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훌륭한 대안 역할을 합니다. 옵션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치커리 뿌리 커피는 카페인에 영향 없이 커피와 유사한 풍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커피에 첨가하는 것에서 실수를 합니다. 향이 첨가된 크리머, 설탕 시럽 또는 꿀을 첨가하면 기본적인 커피 한 잔을 상당한 포도당 공급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포도당 대사에 중요한 장내 세균을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보이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가당 아몬드 또는 코코넛 우유를 선택하고 유익한 지방을 위해 MCT 오일 한 티스푼을 추가하거나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피를 약간 뿌리는 것을 포함하십시오. 깨어나자마자, 특히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잠재적으로 혈당 수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지방 연소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필요에 대한 효과를 결정하려면 혈당 반응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커피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매일 알롤 2잔을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3잔을 초과하면 혈당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로 인해 초조함, 불안 또는 혈당 수치 변동을 경험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디카페인 옵션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커피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는 염증을 낮출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잠재적으로 포도당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카페인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커피는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신체의 다양한 기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소변 생성을 증가시켜 특히 기존 신장 질환이 있는 개인의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에 관해서는 일부 개인은 규칙성을 촉진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위산 역류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커피 섭취 전후에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십시오. 특히 탈수를 피하기 위해 커피 외에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로 인해 위장 불편을 경험하면 콜드브루나 저산도 커피를 시도해보세요. 소화 시스템에 더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커피를 준비하면 재료를 완전히 감독할 수 있어 숨겨진 설탕에 의도하지 않은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커피는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초점은 신체의 반응과 신체에 도입하는 물질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커피 섭취에 유의하는 것은 확실히 균형 잡힌 당뇨병 친화적인 생활 방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